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펜트하우스 5화 진짜 고구마 대잔치였죠. 하루아침에 입시살인마 오씨가 된 오윤희. 1시간 내내 오윤희의 죽음이 진짜다라는 걸 시청자들에게 증명이라도 하듯 제작진들은 오윤희의 죽음을 아주 정성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오윤희의 시신은 사건 다음 날 자동차가 발견되었던 지점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 민간 잠수부가 발견했다고 뉴스에 나왔는데요. 민간 잠수부가 발견했다는 건 아무리 봐도 로건의 사람일 확률이 높죠. 로건은 오윤희에게 심장 멈추는 약을 먹이고 장례식을 치르게 한 뒤 발이 나기 전 시신과 오윤희를 바꿔치기 한 걸까요? 로건은 사실 그동안 별다른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돈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디가드 하나 제대로 안 써서 항상 주단태에게 당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연 로건이 그렇게까지 계획적일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즌3에서 로건은 시즌2의 심수련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시즌2 죽은 줄 알았던 심수련은 나에게로 살아 돌아왔죠. 죽은 줄 알았던 베로나를 빼돌려 치료해주고 있던 사람도 심수련이었고요. 즉 천서지구 개발 폭망은 오윤희와 로건이 계획했지만 큰 한방은 마지막에 살아 돌아온 심수련의 몫이었습니다. 시즌3 죽은 인물은 다르지만 같은 맥락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죽은 줄 알았던 로건이 살아있고 로건이 죽은 줄 알고 있는 오윤희를 몰래 빼돌려 치료해주는 거죠. 시즌2에서 살아있는 베로나가 주단태가 자신의 머리를 내려쳤다는 걸 증언했듯이 시즌3에서는 살아있는 오윤희가 주단태와 천서진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걸 증언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펜트하우스가 개연성을 내던진 드라마라 할지라도 순호킴님은 항상 복선을 치밀하게 깔아두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역시 5회와 6회 예고를 통해 오윤희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계속 시청해주세요. 그럼 오윤희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말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부터 톱파볼게요. 6회 예고를 보면 나비 문신을 한 나애교가 돌아온 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심수련은 악마는 악마가 상대해야죠 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럼 두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첫 번째는 나애교는 진짜 나애교일까? 아님 심수련이 또 나애교인 척 하는 걸까? 두 번째는 심수련이 말한 악마는 과연 누구일까? 주단태를 상대할 악마가 살아 돌아온 나애교를 의미하는 건지 아님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건지 말이죠. 나애교는 악마가 아니니까요. 다른 사람을 뜻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 모든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아주 중요한 장면을 짚고 넘어갈게요. 이 장면을 보면 심수련이 핸드폰을 2개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윤희와 하은별을 구하기 위해 뒤쫓던 수련과 서진은 검문을 하던 경찰을 발견했습니다. 수련은 핸드폰으로 윤희 사진을 경찰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수련이 입고 있는 청치마 뒷주머니를 보면 핸드폰이 한 대 더 꽂혀 있어요. 아무리 봐도 핸드폰 맞죠? 그런데 이상한 건 오윤희가 추락한 절벽에 갔을 때 수련의 청치마 뒷주머니에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다음 날 동일한 옷을 입고 은별이의 병실에 천서진을 찾아간 수련의 청치마 뒷주머니에는 핸드폰이 보이지 않았고요. 순호키님은 가방을 들고 있는 수련의 손이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바뀐 연출을 함으로써 나애교와 심수련이 죽기 직전 바뀌었다는 엄청난 떡밥을 풀어놓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심수련의 핸드폰이 2대라는 게 그냥 나온 장면일 리가 없습니다. 수련은 과연 세컨폰으로 누구와 내통하고 있는 걸까요? 2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살아있는 나애교일 겁니다. 6회 예고를 보면 나애교가 살아 돌아온 것 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시즌2 마지막 회에서 주단태를 감옥에 쳐놓고 펜트하우스에서 내쫓은 심수련이 계단 위에서 커피를 마실 때 왼손으로 커피잔을 들어 심수련이 아니라 나애교가 살아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등장했었습니다. 또한 시즌3 1회에서 출소한 천서진을 납치해 절벽 아래로 발차기를 날렸던 수련. 이때 수련은 평소답지 않은 스모키 화장과 과격한 행동을 보였는데요. 혹시 나애교가 살아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더 깊게 만들었죠. 그리고 결국 6회에 나비 문신을 한 애교가 등장했어요. 펜트하우스에서 주단태가 나애교를 죽였던 날 밤, 나애교는 심수련 대신 펜트하우스에 올라가며 미친 개는 미친 개가 상대해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6회 예고를 보면 심수련이 악마는 악마가 상대해야죠 라고 합니다.
나애교와 같은 말을 쓰는 심수련. 이건 나애교가 살아있다는 중요한 복선 같은데요. 스모키 메이크업이랑 잘 어울리는 예쁘고 멋진 언니라는 이유 말고도 나애교가 살아 돌아와야 하는 이유는 아주 많습니다. 현재 로건은 나애교 살인의 범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있어요. 즉 나애교가 살아있다면 로건의 살인죄는 사라지게 되죠. 어차피 나애교 살인으로 주단태를 벌주지 못했으니 그 사건의 피해자는 있을 필요가 없고 만약 나애교가 살아있다면 죽어있는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련의 계획하에 살아있는 나애교가 등장했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경우의 수는 로건입니다. 시즌 2에서 로건은 수련이 살아있다는 걸 극 중반부까지 몰랐었습니다. 그렇게 시즌 3도 마찬가지로 수련은 로건이 살아있는 걸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로건은 목소리를 변조한 자신과 통화할 수 있는 핸드폰을 수련에게 몰래 전달한 것 같아요. 물론 심수련은 그게 로건이라는 걸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즉 로건이 오윤희를 구하기 전에 사람을 시켜 수련에게 세컨폰을 전달하며 주단태를 파멸시킬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즌 3 로건은 시즌 2에서 심수련의 위치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즉 모든 판을 짜는 해결사라는 건데요. 로건은 찐단태가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었다는 걸 알아냈고 심수련의 친딸이 살아있음도 알아냈어요. 즉 로건의 정보력이 꽤 많이 상승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애교의 정체를 가장 먼저 알아냈었던 로건은 나애교가 살아있는 것도 제일 먼저 알게 되었고 나애교를 자신의 조력자로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수련이 말한 악마는 악마가 상대해야지 대사의 주단태를 상대할 악마는 그럼 누굴까요? 전 그게 바로 천서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은별을 구해주면 오윤희에게 앞으로 평생 잘하겠다던 천서진은 하은별이 살아있는 걸 확인하자마자 마음을 바꿨어요. 천서진은 후에 사약길 가는 줄 알았더니 역시 한 번 악역은 그냥 계속 악역인가 봐요. 청아 아트센터 센터장 취임 공연장에서 오윤희가 대타를 해서 불렀던 그 노래를 직접 부르며 자신의 인생이 완벽해졌다고 말한 천서진. 천서진은 다시 한번 악역으로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육해예고를 보면 심수련은 오윤희의 죽음에 천서진이 연관돼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주단태를 상대해야 할 악마가 천서진이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짤 것 같아요. 시즌 2에서 천서진을 이용해 주단태에게 복수했던 것처럼요. 또는 로건의 10조를 노리고 있는 찐단태가 그 악마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10조에는 눈이 돌만도 한데요. 심수련은 찐단태의 꿍꿍이를 이미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찐단태도 뭔가 찝찝한 면이 있는 사람이고 심수련은 처음부터 주단태를 상대할 악마로서 찐단태를 찜콩에 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윤철이 사건 다음날 은별이 병문안을 다녀온 후 고시텔에 들어와 TV를 켜자 일기예보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2.3도였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아무리 봐도 그냥 가을 정도 되는 얇은 옷차림이었는데 뜬금없이 서울의 기온이 영하 2.3도라니요. 이건 분명 이유가 있는 장면일 거예요. 또한 윤희의 사진이 있던 하윤철이 폈던 의학 전공책은 뇌신경의 지배에 대해 적혀 있었는데요. 자율신경계가 심장근의 활동을 조절하기 때문에 자율신경적 조절은 대부분의 신체 생리학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유독 기온이 낮았던 날 물에 빠진 윤희는 순혹적 허용으로 목숨을 잃지 않았던 것 같아요. 로나는 엄마가 수영을 못한다고 했는데요. 유동필이 잠수를 해서 오윤희를 물속 안에 두고 온 게 아니라 절벽 가장자리 이 부분에 오윤희를 올려뒀고 유독 안개가 심한 저녁이었으니까 주단태가 서 있던 곳에서는 보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건의 잠수부는 오윤희를 이때 구해냈고 심장을 멈추는 약을 먹인 후 시신이 발견된 척 하는 거죠. 그렇게 정상적으로 유가족에게 시신 확인도 시키고 장례식을 치르게 한 후 발이 나기 전에 오윤희를 데려왔을 것 같아요. 복면을 쓰고 하윤철에게 전화를 한 사람은 두 번째 미션을 주겠다며 이번 미션은 아주 보람찬 일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복면 쓴 사람이 보내준 주소로 바로 간 하윤철이 발견한 건 누워있는 오윤희일 거고, 그리고 하윤철은 자신이 펼친 전공책의 내용의 방법으로 오윤희를 치료하고 살려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6회 예고, 하윤철은 누군가에게 누구보다 살리고 싶은 사람은 나야 라고 말합니다.
즉 오윤희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 하윤철은 오윤희를 살리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누워있는 사람은 오윤희겠죠. 시즌 1에서 대학생인 하윤철이 오윤희에게 꼭 의사가 돼서 너의 상처를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대사처럼 비록 의사 면허가 정지되었지만 하윤철이 오윤희의 목숨을 구해주게 될 것 같아요. 베일을 쓰고 하윤철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로건 같은데요. 하윤철의 보석금을 대신 내주고 발신자 번호 제한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주단태의 개가 되라고 지시를 한 것을 보면 돈 많고 정체를 숨기고 싶어하는 로건일 확률이 높습니다. 로건이 화상을 입었기에 복면으로 얼굴과 목 부분을 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로건의 원래 얼굴을 못 본다고 아쉬워할 필요는 없겠죠. 스노킴님은 분명 로건이 자외선을 철저하게 차단을 하며 피부 재생 치료를 받은 덕분에 말끔하게 치료가 됐다며 멀쩡한 로건의 얼굴을 보여줄 듯 싶어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